어제 시간에 윤리학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정리하시는 거는 정말 그 평생을 그 분야에서 공부해 오신 그런 대가가 아니면 정말 그 어려운 기회예요. 그러니까는 어제 그 프로를 놓친 사람은 반드시 어제 것은 봐서 그 윤리학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터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선생님은 평생을 이렇게 윤리학이라 이런 고고한 학문을 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철학문화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철학을 우리 사회에 그것이 그 동떨어진 서양 철학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화로서 특히 어린 사람들 새로 살아나오는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철학을 알아야만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뭐 한 20, 30년 전부터 계속 그런 철학 문화운동을 주도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특별한 사명감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젊은 마음으로 사신다고.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과 더불어 선생님이 어떻게 젊은 시절에 윤리학을 공부하게 됐고 그런 어떤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윤리학이라는 주제를 조금 더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게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은 나는 처음부터 윤리학을 할 생각은 안 했었어요. 내가 어제 얘기한 고등학교,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1943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전 한 2년, 1년 반 정도 전이죠. 근데 그때 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을 가야 되겠는데 대학에 무슨 과를 갈까 하는 것을 약간 생각을 했죠. 고민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각했는데 그때 제일 처음에 내가 여기를 공부해볼까 하는 게 과가 뭐냐면은 여러분 아마 상상이 안 갈 거예요. 뭐겠어요? 제일 처음에 해볼까 한 학문이 종교학이었어요. 종교학과를 갈까 한 생각을 한 것은 내가 그 제3고등학교에서 다니면서 강의를 들은 가운데 가장 감명 깊은 강의를 해주신 분이 야마야라고 산곡 모에산자 골곡자 그 일본말은 야마야 교수의 법학 강의가 가장 그 마음에 들어서 감명 깊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의 법학 강의가 좋은 게 아니라 법학 강의를 하다 말고 딴 길로 이렇게 이제 그 탈선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도리 잘할 거예요. 딴 길로 막 가는. 딴 길로 갔을 때 그때가 정말 좋았어요. 예를 들면은 그때가 전시인데 일본의 군국주의를 막 질타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그 태평양 전쟁이 잘못한 거라고.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도 일본 사람은 너무 옹졸하다는 것을 그 증명한 예로서 말이죠. 화장실에 갈 때에 앞 단추부터 이렇게 그 옛날은 지파가 아니라 단추를 이렇게 풀으면서 간다 이거예요. 다 그 앞에 딱 가서 서서 천천히 하지 뭐하러 그렇게 이렇게 그게 일본 사람이 너무 옹졸하다. 일본 사람이 이런 일본 사람의 국민성보다 고쳐야 된다. 이런 말이 굉장히 그 감명 깊었어요. 근데 그분이 본래 일본 사람들이 가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푸르나요?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급하다 이거죠. 급하다. 근데 그 양반이 그렇게 내한테 감명 깊은 말 한 것은 그분의 그 법학의 얘기가 아니라 딴 얘기인데 그분이 그렇게 딴 얘기를 하게 된 것은 그분의 그 과거와 관계가 있어요. 그분도 내가 다닌 그 학교 선배인데 그 학교를 졸업하고 그분이 어딜 갔는가 하니는 일본 동대 법학부를 갔어요. 지금 말하는 법과 대학이죠. 일본 동대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 합니다. 거기를 들어가서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사법고시를 봤을 때 사법고시에 또 수석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대단한 대단한 천재죠. 천재죠. 예. 천재.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사법고시를 스스로 했다는 것은 정기로 들어가면은 그 출세길이 이제 탁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졸업한 다음에 그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관리기로 들어갔는데 뭐 과장인가까지 갔다가 그만두고서 뛰쳐나왔어요. 그 관리들 생활의 이면을 보니까 이건 굉장히 그 지저분하다. 이건 사람이 갈 길이 못 된다 해서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한 걸 가지고 버리고서 그다음에 종교학과를 갔습니다. 종교학과 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당당한 말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종교학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지 법학만 해가 저렇게 못했던 것이다. 나도 종교학을 해가지고서 그 야마야 교수는 닮고 싶다. 그래서 이제 종교학을 할까 해서 이제 그래도 그래서 좀 주저한 바가 있어가지고서 그때 이제 삼고가 있는 경도제육대학에 있는 조선 학생 선배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그 무슨 말이냐. 지금 네가 종교학 할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우리가 거기서 인간적인 수양을 하려면 종교학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조선이 얼마 있으면 독립하게 돼 있다. 난 그때 몰랐는데 그때 단파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일본은 이기고 있다고 자꾸 말했지만 태평양 전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불언간에 독립할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누구냐, 지금 에리트 아니냐, 고등학교, 대학 이런 데 갈 사람들이 이 에리트가 정치에다가 마음을 놓아야지, 뭐 종교다 뭐 하고 그런 그 소극적인 태도가 안 된다. 그래서 그 말이 옳다 해서 이제 나도 동경대 법학과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이제 나와서 나중에 나도 졸업을 하기 전에 해방이 된 거죠. 해방되고 나니까 더 계속하기가 어려워서 결국 이제 내가 충주에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맞아가지고서 그때 이제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게 전국에 있었어요. 건국준비위원회의 충주 지부라는 간판에다 내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쫙 들어가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도 당신